성희롱 사유로 해고한다. 땅땅땅. 오늘 아침 회사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공지였지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공지?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생산팀 박 부장, 해고 조치, 사유 직장 내 성희롱. 저는 그 글자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 15년을 회사에서 일했던 그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달 전 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지요. 생산팀과 영업팀 합동 회식이 있었습니다. 석 달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거든요.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던 겁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큰 룸을 잡았지요. 25명쯤 모였을까요? 저는 영업팀 막내였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 회식도 아직 어색했지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기나 구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생산팀 팀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영업팀 팀장님, 박 부장은 조금 늦게 오셨지요. 생산팀에서 15년 차.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하시는 분으로 통했지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깨도 두드려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박 부장은 중간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옆자리였지요. 소주잔을 받으시더군요. 천천히 드셨습니다. 김주임이라는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28살. 생산팀에서 3년 차였지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많이 담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었지요. 김주임은 여직원들끼리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문 쪽 자리였습니다.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고기가 나왔고 술이 돌았지요. 처음에는 다들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생산팀 팀장님이 건배 제의를 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건배.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반 시간쯤 지났을까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박 부장도 소주를 4잔쯤 드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붉으셨지요. 말씀도 조금씩 많아지셨습니다. 옆자리 후배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웃기도 하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주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지요. 박 부장 자리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부장이 김주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김주임, 김주임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네, 부장님. 박 부장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 많았어요. 김주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프로젝트 자료 정리한 거 봤어요. 꼼꼼하게 잘했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손을 뻗으셨습니다. 김주임의 머리 쪽으로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박 부장의 손이 김주임의 머리에 닿는 거려. 쓰다듬으셨습니다. 1번, 2번, 3번. 우리 막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김주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굳어졌지요. 몸이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손도 주먹을 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주임은 웃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억지로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은 못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김주임의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김주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갔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주임의 뒷모습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생산팀 팀장님이 박 부장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박 부장, 역시 후배 사랑이 대단하네. 박 부장이 웃으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 식구들인데 다들 웃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였지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김주임의 그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몸이 뒤로 빠진 것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편해 보였습니다. 김주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한참 후에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자리에 앉으셨는데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직원이 뭔가 물어봤지만 김주임은 고개만 저으셨지요. 저녁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반쯤 더 지났을까요? 1차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2차 가자고 했습니다. 노래방 가시죠. 젊은 직원들이 좋다고 했지요. 김주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계셨지요. 김주임도 가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주임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가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거절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우셨겠지요. 다들 가는데 혼자 안 간다고 하기가요. 특히 부장님들도 가신다는데요. 그렇게 2차가 시작됐습니다. 노래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0분 거리. 단골집이라고 하더군요. 큰 방을 잡았지요. 20명쯤 들어갔습니다. 몇 명은 1차에서 빠지셨거든요. 김주임도 들어왔습니다. 문 쪽 구석자리에 앉으셨지요. 저도 그 근처에 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소파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팀장님들과 함께요. 맥주가 나왔습니다. 안주도 몇 가지 시켰지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먼저 불렀지요.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주임은 박수만 치고 계셨습니다. 웃지는 않으셨지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왜 저러실까 하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술이 더 돌았습니다. 박 부장도 맥주를 몇 잔 더 드셨지요. 얼굴이 더 붉어지셨습니다. 목소리도 커지셨고요. 그때 생산팀 팀장님이 김주임을 불렀습니다. 김주임, 노래 한 곡 해봐요. 김주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에이, 괜찮아요. 다들 즐기는 자리인데. 다른 직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주임님, 한 곡만요. 우리 프로젝트 주역이 노래해야죠. 김주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셨지요. 마이크를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발라드였지요. 김주임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음정은 괜찮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었지요. 박 부장도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요. 노래 중간쯤이었을까요? 박 부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잘한다. 잘해. 큰 목소리로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주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박수를 치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컸습니다. 잘했어요. 역시 주임님. 김주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셨지요. 그때였습니다. 박 부장이 김주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김주임, 잠깐만. 김주임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셨지요. 네, 부장님? 박 부장이 일어나셨습니다. 김주임 쪽으로 걸어오셨지요.
소파에서 김주임이 서 있는 곳까지 서너 걸음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 부장이 김주임 앞에 서셨습니다. 가까이요.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김주임이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박 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김주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부장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김주임의 손 쪽으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 부장의 손이 김주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꼭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 잘 부탁해요. 김주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빼려고 하셨습니다. 살짝 당기셨지요. 하지만 박 부장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한 번 꼭 잡으셨습니다. 김주임이 다시 손을 빼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세게요. 그제야 박 부장이 손을 놓으셨습니다. 하하. 미안해요. 너무 고마워서. 웃으시면서요. 김주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지요. 손을 뒤로 감추시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후배 사랑 대단하시네. 김주임 복 받았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주임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김주임의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우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요. 김주임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옆으로요. 앉으시더니 가방을 집으셨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앉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김주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김주임이 일어나셨습니다. 팀장님들한테 인사하셨지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팀장님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요. 김주임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박 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봐요. 김주임. 김주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시고 나가셨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요. 다들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차는 계속됐습니다. 김주임 없이요.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누군가 김주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주임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지 않아? 왜요? 그냥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 피곤한가 보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많이 했잖아. 그렇겠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도 말씀하셨지요. 그러게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좀 쉬게 해줘야겠어요. 다들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후배 걱정하시는 박 부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주만 마셨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김주임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평소처럼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김주임을 마주쳤습니다. 주임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주임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괜찮아요. 일찍 가셔서 아, 네. 좀 피곤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주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저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주임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달까요? 웃는 일도 거의 없으셨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김주임이
인사팀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오셨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이 박 부장을 신고했다고요. 성희롱으로요. 다들 놀랐습니다. 뭐? 박 부장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그분이 그런 일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회식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박 부장이 김주임의 머리를 쓰다듬던 것, 손을 잡았던 것. 그게 성희롱이었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인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지요. 저도 불려갔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박 부장이 김주임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본대로요. 머리를 쓰다듬으신 것, 손을 잡으셨던 것. 인사팀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김주임 표정이 어땠어요? 불편해 보였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민서 씨만 봤다는 거네요? 네, 그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직원들한테도 물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 부장님이 친하게 대하신 것 같았어요.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후배들 챙기시는 분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까요? 박 부장도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저는 그냥 친근하게 대한 것뿐입니다. 김주임이 그 프로젝트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은 것도, 손을 잡은 것도 그냥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다른 후배들한테도요. 인사팀에서 확인했답니다. 정말로 박 부장은 다른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지요.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게 박 부장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주임은 달랐던 겁니다. 김주임은 인사팀에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만지실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을 잡으실 때 너무 불쾌했습니다. 빨리 손을 빼고 싶었는데 계속 잡고 계셔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박 부장한테 물었답니다. 김주임이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어요? 박 부장이 말씀하셨다지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웃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인사팀 과장님이 말했답니다. 김주임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사이신가요? 박 부장이 침묵하셨다더군요. 일주일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더군요. 박 부장의 행동은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수 있으나 김주임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중요하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부하 직원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박 부장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결론 해고. 박 부장은 항변하셨다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저만 문제가 됩니까? 인사위원회가 답했답니다. 다른 후배들이 괜찮다고 해서 김주임도 괜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주임은 불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박 부장은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15년을 다니신 회사를요. 마지막 날 박 부장은 조용히 짐을 싸셨답니다.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않으시고요.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박 부장님, 억울하시겠다.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안 되는 거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거야. 박 부장님도 조심하셨어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지요. 박 부장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려던 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선을 넘으신 걸까요? 김 주임은 정말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걸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 부장은 떠나셨고 김 주임은 남았다는 것.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 오늘 아침 받은 그 메일을 다시 봅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공지, 생산팀 박 부장, 해고 조치, 사유직장 내성희롱. 저는 그날의 회식 자리를 떠올립니다. 박 부장이 김 주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것, 손을 잡으셨던 것, 그리고 김 주임의 굳은 얼굴을요. 어쩌면 저도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주임한테 괜찮으시냐고, 박 부장한테 조심하시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요.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근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